글로벌 투자를 읽는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ETF 하면 떠오르는 건 늘 패시브였죠. 그냥 지수만 따라가면 된다. 이게 정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분위기가 또 달라지고 있다고 하죠. 액티브 ETF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액티브 ETF가 왜 뜨고 있는지, 어떤 상품들이 두각을 보이는지, 또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ETF를 골라야 할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타임폴리오 자산용 ETF 본부 조상준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장님, 먼저 이 액티브 ETF 개념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패시브 ETF와 액티브 ETF 좀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익숙하신 게 패시브 ETF 겁니다. 일단 먼저 패시브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패시브 ETF는 벤치마크를 정해놓고 그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면 뭐 S&P 500이나 코스피 같은 벤치마크 지수를 정해놓고 그 지수를 구성하는 주식들을 동일한 비중으로 가지고 가면서 지수 성과만 그대로 복제하는 방식으로 운용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용 매매도 적고 운용 방식도 이제 횟수도 적게 되는데요. 더불어서 이제 운용 비용이나 거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가 그 벤치마크 지수를 넘는 수익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즉 알파를 추구한다는 뜻인데요. 어떤 종목을 더 많이 담고 어떤 종목을 뺄지 시장의 트렌드나 리스크 변화, 뭐 기업의 실적 전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운용하게 됩니다. 즉 지수가 아닌 펀드 매니저의 판단력이 크게 개입되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액티브 ETF가 조금 더 유연하게 종목이나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액티브 ETF의 개념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실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변화 대응력입니다. 일단 테마가 이동하거나 규제가 바뀌면은 매니저가 포지션을 이제 기민하게 조정을 하면서 손실폭을 줄이고 기회 구간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초과 성과의 가능성인데요. 현재 시점에 시장 주도주가 지수에 채택되기 전 혹은 지수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뭐 선제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ETF 구조상 장점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상장돼서 거래되는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유동성, 뭐 투명성, 뭐 보관, 결제 체계 등은 패시브 ETF나 액티브 ETF나 동일하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패시브 대비해서 액티브가 약간 높은 경향이 있지만 운용 역량이 성과가 이제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고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비용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패시브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또 글을 읽게 만드는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함께 이 초과 성과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 이 액티브 ETF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죠. 우리 부장님께서 보시기에 확실히 액티브 ETF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걸 체감하시나요? 네,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액티브 시장은 명확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흐름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과거 한동안에는 지수를 그대로 따르는 패시브 ETF가 절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용이 낮고 이해하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었고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그대로 얻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제 공감대가 있었죠.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장의 성격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좀 사람들이 이제 투자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기술 혁신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되고 정책이나 규제나 산업 지형을 크게 흔들게 되면서 금리, 환율 같은 거시 변수도 이전보다 훨씬 변동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제 단순히 이제 지수만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뭐 좀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전략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고 이제 과거에 이제 패시브 형태로 가다가는 놓치는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굴곡에 대응하면서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운용 전략, 즉 액티브 ETF가 최근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뭐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글로벌 액티브 ETF의 경우에는 2025년 6월 말 기준 사상 최고치인 약 1조 4,8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신기록을 거듭 경신할 정도로 추세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액티브 ETF로의 순유입이 약 7,670달러 정도로 2025년 초반 신상품 출시에도 액티브가 압도적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치들은 이제 단순히 이제 일시적인 유행이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이제 ETF 시장이나 투자 시장이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전통적인 패시브 ETF에서 액티브 ETF로 구조적인 전환이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분위기 지금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운용 전략도 그에 맞춰서 바뀌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우선 이제 시장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산업의 이제 승자와 패자가 이제 빠르게 결정이 됩니다.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뭐 반도체, 로봇, 뭐 전기차 같은 기술 사이클과 수요 사이클이 엇갈리다 보니까 지수 추종이 이제 패시브 같은 이제 지수 추종이 때로는 이제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건데요. 또 다른 방면으로 봤을 때는 정책 방향성에도 빠르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국의 이제 기술 자립이라든지 보조금, 규제, 표준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비대칭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감안하셔서 투자해야 되고 액티브 ETF가 그런 부분에 좀 빠르게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금리 환경 변화입니다. 단순 성장 프리미엄이 녹록지 않은 국면에서는 이제 종목, 섹터, 선별과 비중 조절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대형 이제 글로벌 운용사 같은 경우에도 패시브보다는 시장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는 액티브 라인업들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 시장 상황에 또 그때그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이 실제로 액티브 ETF의 성과 궁금해지는데요. 국내 상장 액티브 ETF 중에 주목하면 좋을 ETF 어떤 게 있는지 성과는 좀 어떤지 궁금하고요. 네, 일단 우선 운용 성과를 이제 예시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이제 타임폴리오 자산을 운용하는 미국 S&P 500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레버리지를 동시에 웃도는 성과를 거둔 케이스로 이제 좀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수익률이 약 42% 정도로요. 동기간 S&P 500 레버리지 상품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동기간의 레버리지는 28% 정도 상승했지만 저희 이제 42% 정도 상승했고요. 이런 성과는 이제 대형 기술주와 소비주를 중심으로 한 기민한 비중 조절이 있었습니다. 즉 변동성이 커진 구간에서는 과도한 편중을 줄이고 실적 모멘텀이 확인되는 종목군으로 타이밍 있게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해서 방어와 추격을 동시에 구현했다는 점이 이제 강점이었고요. 또한 이제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백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초과 성과가 우수한 ETF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1년간 수익률이 약 74% 정도로 전 세계에 있는 나스닥 100 추종 ETF 중에서도 최상위권을 기록했고요. 올해 들어서도 이제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을 계속 달성하고 있습니다. 시장 변화에 맞춘 이제 종목 선정, 비중 조절, 성과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의 동력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부 구간에서는 레버리지 전략 대비해서도 실제 성과가 우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운용 측면에서도 이제 테마 과열기에는 노출을 좀 낮추고 조정 이후 주저주 재집중 그런 전략들을 통해서 누적 성과를 이제 꾸준하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두 상품은 이제 공통적으로 단일 지수에 대한 기계적인 추종이 아니라 국명별 리스크, 모멘텀 판단에 따른 시의적절한 비중 조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특정 테마가 과열될 때는 노출을 줄이면서 대한산업 종목 등으로 분산, 반대, 실적 정책 모멘텀이 붙을 때는 선별적으로 재집중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1년간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얼마나 열일을 했는지 또 느껴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타임폴리오 미국 S&P 500 액티브,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에 대한 이야기 또 해주셨는데 이렇게 수익률을 또 직접 들으니까 이 액티브 ETF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더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우리가 지금 주목해봐야 할 액티브 ETF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상품은 이제 타임폴리오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라는 ETF인데요. 이 ETF는 글로벌 AI 리더 기업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최근 팩스잇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탑10 상위 종목 구성이 나와서 이제 수익률이 매우 흥미롭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 자산은 약 7,300억 정도 수준이고요. 최근 1년 수익률은 한 74% 정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구성 종목을 보시면 엔비디아가 한 6% 정도로 가장 크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알파벳, 뉴스케일 파워, 레딧, 크레도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블룸에너지, GE 버노바, 두산 에너빌리티, 테슬라 이렇게 편입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은 반도체, AI 하드웨어 쪽과 레딧, 크레도 테크놀로지처럼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 요소가 강한 기업들이 섞여 있어서 아주 좋은 밸런스를 갖고 있는 ETF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운용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에도 그렇고 이제 지속적으로 종목 비중 조정이 꽤 자주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 대비해서 알파벳 비중을 저희는 좀 높였고요. GE 버노바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약간 줄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정이 이제 기술의 트렌드 변화, 시장의 기술 트렌드 변화 혹은 실적 기대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려는 움직이려고 할 수 있고 이런 전략이나 운용 전략들이 최근 좋은 수익률로 이제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경우는 신한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메가테크 액티브입니다. 이 상품은 국내 메가테크 테마, 반도체, AI, 항공우주, 모빌리티,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종목을 선정해왔고요. 최근에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수익률을 보시면 1년 기준으로 약 75% 정도로 달성했는데요. 이 정도면 국내 기술주 중심 ETF 중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에 달하는 실적입니다. 편입 종목을 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 HD 현대엘렉트릭, 삼성전자, 한국항공우주, 현대차, LIG 넥스원 같은 다양한 종목들이 이제 상위에 차지하고 있고요. 각각 이제 반도체, 전력, 인프라, 항공우주, 자동차, 모빌리티, 부품 업체까지도 다양한 테마를 투자하면서 모두 국내 산업 트렌드와 정부 정책 방향에 이제 부합하는 기업들이 편입된 ETF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쪽은 어떤 ETF가 네, 일단은 모두 잘 아시겠지만 돈나무 누나로 유명한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의 이노베이션 ETF라는 게 있습니다. 아크는 이제 파괴적 혁신, 기술적으로 새로움이 크고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종목을 모아놓는데요. 현재 편입 종목은 약 한 44개 정도 편입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상위 10개 종목만 보시더라도 합치면 한 78% 정도, 58% 정도 된 수준입니다. 네. 성과는 1년간 한 75% 정도 상승을 했고요. 탑픽으로는 이제 테슬라가 한 11% 정도로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인베이스, 로쿠, 템퍼스, 로블록스 같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크 같은 경우는 빅 모멘텀이 있는 혁신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편입돼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ETF 중에 하나가 글로벌엑스 로보틱스 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ETF입니다. 보치라고 불리기도 한데요. 네, 보치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로봇이나 AI 하드웨어 중심 테마로 이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유 종목은 한 50개에서 53개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ETF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위 10개 종목들이 한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한 12% 정도로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고, ABB, 키엔스, 인튜티브 서지컬 이런 기업들이 주로 편입돼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 산업용 로봇, 센서, 자동화 부품 기업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은 약 한 11%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타임폴리오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를 비롯해서 국내 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액티브 ETF 2종과 또 해외 ETF 2종 소개를 해주셨는데 국내 액티브 ETF와 해외 액티브 ETF 조금 성과라든지 운용 방식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국내 해외 구분 없이 이제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종목을 고르기 때문에 테마 포착하라든지 정책 변화에 대응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보다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고요. 투자자 쪽에서도 이제 많이 알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국내나 해외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요즘 보고된 이제 자료에 따르면은 액티브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ETF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 투자자 자금 흐름을 보면은 액티브 ETF로 유입되는 돈이 패시브보다도 훨씬 더 많다라는 보고서가 많이 발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해외 모두 차이 없이 이제 상품 자체가 지수를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의 리서치, 산업 트렌드 예측, 실적 개선 가능성 탐색 이런 것들을 반영할 여지가 있다는 게 공통점인데요. 그게 지금 시장 환경이 이제 변동성이 큰 경기 상황 그리고 기술 변화가 큰 흐름에 있어서 특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궁금해지는 부분이 액티브 ETF를 우리가 실제로 고를 때 어떤 점을 보고 선택을 해야 할지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 펀드 매니저가 유연하게 조금 운용을 하다 보니까 실력 있는 펀드 매니저가 있는 맞습니다. 곳을 선택을 하는 게 맞을지 맞나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운용 역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서치 인력이라든지 업종 전문성 혹은 과거 운영 트랙 레코드, 리스크 관리 체계 등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요. 업황 전환기의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따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ETF의 전략 구조입니다.
이게 테마 집중형인지 혹은 밸류체인 전반을 포괄하는지 혹은 뭐 주식과 채권을 섞은 혼합형인지 에 따라서 이제 성격과 구조가 완전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기술주 모멘텀을 추구하되 변동성을 낮추려면은 이제 채권 혼합형, 액티브 같은 부분들을 선택하시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비용과 거래성을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뭐 총보수라는 것 부분 그리고 추적오차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호가 스프레드라 거래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운용 자산의 성장 속도와 자금 유입의 안정성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은데요. 시장 전반의 자금 유입 추세가 이제 어떤 ETF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빠르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이나 규제에 대한 이제 대응력을 보셔야 됩니다. 테마형 ETF일수록 이제 정책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데요. 보조금이나 조달, 뭐 규제, 수출 통제, 뭐 공시, 기준 변화 같은 부분들이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액티브의 장점들은 이런 변수들을 빠르게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뭐 이런 의미에서도 글로벌리 이제 대형사들이 액티브 ETF를 점점 많이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운용에 대한 역량을 중요하게 봐야 하고 또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주의 깊게 봐야 할 포인트들 몇 가지 또 알려주셨는데 저희 마지막으로 액티브 ETF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패시브보다 비용도 조금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단점도 조금 있고 액티브 ETF의 한계라든지 우리가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채권 혼합형이나 테마형 액티브 ETF들이 이제 성과가 너무 좋아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뭐 기술주 중심의 지수에서 절반을 이제 채권을 담아놓는 채권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변동성이 높아진 장세에서 안정적인 연금 투자자들이 많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AI 테마 같은 경우에서도 밸류 체인을 넓게 본 액티브 ETF들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수익률을 달성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만 보시더라도 이제 액티브 ETF 정성 시대라는 표현이 과장된 건 아닌데요. 네. 예, 다만 모든 시기에 모든 액티브가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운용 역량과 전략 구조, 뭐 비용, 유동성, 정책 민감도 등을 이제 꼼꼼하게 따져보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뭐 사실 액티브 ETF 전성시대의 본질은 이제 유연성과 선별입니다. 변화가 빠른 지금 액티브는 이제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기본 축이 될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고요. 뭐 채권 혼합형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시고 테마형으로 성장성의 엣지를 더하시면은 뭐 단순히 이제 레버리지만 쓰는 전략 접근보다는 이것들을 이제 주의하시면서 이제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정책 변동성이라든지 기술 성장적인 면에서 조금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이 액티브 ETF가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